네, 12월 29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선릉역 지점 박진희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일찍 시간 맞춰서 끝내자 그랬더니 우리 박진희 부장님이 길어지면 본인 입을 찢어달라고. 아니 그럼 끔찍한 말. 아니 그럼 나는 졸지에 깜빵 가는 거 아니야. 뉴스 대서특필대. 출연자가 말을 길게 한다고 입을 찢은 8.15 모니터 진행자. 조회수 100만 나온 거 아니에요? 조회수 네. 100만? 아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연말에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지. 괜찮다. 조회수 100만. 그 대가가 입이 커지시는 건데? 괜찮아요. 네. 일단 우리 지난주 보니까 LG 전자 네. 딱 집어서 감이 오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마침 또 다음 날서부터 네. 급등을 하면서 아주 그냥 네. 많은 분들이 역시 우리 박진희 부장님 감을 한번 믿어볼 만하다 이런 네. 얘기도 나왔는데 네. 일단 오늘도 그런 감이 좀 발동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게요. 그거 안 갔으면 또 출연 못할 뻔했어요. 네. 자, 일단 오늘 하루 배당락 이게 이제 네. 큰 이슈였죠. 어제 3조 가까이 매도한 개인 투자자. 네. 그리고 오늘은 반대로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네. 오늘 상황 한번 정리를 네. 해주시죠. 오늘 뭐 배당락 감안하면 지수가 2,978? 뭐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장중에 뭐 3,000대 위에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배당락 감안하고도 잘 좀 좋은 흐름이었었는데 막판에 좀 많이 외국인들 뭐 주식 환매수 해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관의 좀 매도세가 좀 많이 이어지고 또 외국인 선물 매도도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지수가 좀 빠져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뭐 배당락 지수 감안하면 올라서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게 마이너스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충분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는 뭐 배당락 한 종목들, 그러니까 배당이 고배당이었던 종목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뭐 금융사들, 그다음에 이제 뭐 통신사들. 그다음에 KTNG 비롯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다 배당락 받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약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배당이라고 알려져 있던 종목들은 다 약세였었고 반대로 이제 어제까지 개인들 막판까지 급하게 투매했었던 바이오 섹터 주들이 오늘 다 급전 직상하면서 급등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잘 가는 종목들 많잖아요. 테마주들 오늘은 항공 위성 테마 최근에 방산주들도 엄청 잘 가요. 방산주들도 엄청 잘 가고 로봇 테마주들도 잘 가고 돌아가면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시장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섹터, IT 섹터 내에서 디스플레이 섹터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나쁘지 않았다. 배당 관련주들이 사실 근데 배당 받은 것보다 더 빠지면 열받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화학주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배당보다 좀 더 빠지는 종목들이 일부 있긴 했었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배당 받기 전에 올랐을 때 팔고 배당락 했을 때 도로 사는 게 오히려 배당 받은 것보다 더 낫다. 네,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과거 또 데이터를 보면 배당락 된 거는 1월 달에 다 만회가 됐더라.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그럼 배당 받고 가볼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대형주들은 조금 못 미쳤었는데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나 거래소에 있는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당 받고도 플러스 난 종목들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오늘 2차 전지주들도 좀 일부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많이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배당보다 올라온 종목들도 많았는데 이제 전통의 배당주들이 오늘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금융주죠? 전통의 배당주. 네, 금융주들하고 철강주도 많이 주고 통신사들도 많이 있고 화학주들도 일부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 정유사들도 좀 많았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제 배당 받고 오늘 많이 급등했으니까 거꾸로 샀으면 이제 수익이었겠지만 이제 금융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제 제가 하나를 좀 준비해 봤는데 잠깐만요. 네. 잘못했네요. 이게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왔네요. 네. 이게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과세 기준에 맞춰서 이제 개인들이 매도했다가 이제 되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죠. 빨간색. 사실은 예전에 보면은 색깔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딱 팔고 나서 사기는 사요. 하지만 이제 이게 보면 완만한 속도를 그리면서 계속 되사잖아요. 그러니까 T+40일까지 되산다고 치면은 2달, 2월 달까지 사는 거죠, 거의.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은 이제 작년인데 작년에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되사서 2월 달까지 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코로나 충격 먹고 이제 확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는 요 빨간색인데요. 역시 이렇게 이게 막판에 엄청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파르기가 장난이 아닌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좀 많이 주식을 갖고 있는 헤비 트레이더들도 되게 많다라는 증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과세 기준 10억 이상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매도를 많이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팔았는데 사실 오늘 산 것만 해도 여기까지는 올라왔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판 거 거의 이렇게 샀거든요. 거의 그 정도까지 네, 샀네요. 3조 팔았다가 이제 3조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내일 그렸으면 아마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배당락 이후에 이제 개별주들이죠. 대형주들보다는 개별주들을 계속 이제 선호해서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 때문에 이제 오늘 그런 좀 양극화된 흐름, 이런 차별적인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졌는데요. 뭐 이런 흐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조금 더 이제 종목들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이 빠졌다, 싸다, 막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개인 수급 타는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어제 판 거 거의 오늘 다 샀기 때문에 또 내일부터 또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긴 그렇죠. 하지만 종목별로는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바닥을 찍는 종목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초반에는 조금 뭐 수익률 게임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 오늘 오른 주식들, 뭐 내일도 마찬가지겠죠. 하루 이틀 정도의 연속이니까 그런 주식들이 좀 내년장에 괜찮아질 1월 달에 괜찮을 주식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 의미는 없나요? 배당락일은? 뭐 근데 사실 전통의 배당 관련주들은 일단은 제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빠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사실 좀 그런 흐름들이 대형주 단에서는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중소형주 단에서 최근에 좀 좋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란 최근에 좀 추세를 계속 만들어 오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 이런 쪽들은 좀 회복하는 흐름이라든지 그런 흐름들이 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의 리딩 섹터주들은 상승세가 그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좀 돌고,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추세라기보다는 순환매. 예, 그러니까 그 섹터가 그 추세를 이루고 강하게 가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그려드리면 이제 IT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죠. 섹터별로 IT도 섹터가 되게 많잖아요. 요새 뭐 로봇 섹터도 그렇고요. 뭐 자율주행 섹터,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최근에 하다못해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IT 섹터 안에서의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고 도는 흐름인데 뭐 그런 흐름들은 계속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뭐 어제 수소 관련주들 좀 많이 빠지면서 2차 전지들이 좀 튀어오르는 흐름이었었는데 오늘도 일정 부분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 변동성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2차 전지는 좀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랑 좀 통화를 해보면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품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는 시간이 소재 쪽에서는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애널리스트는 좀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5G가 걸어왔던 과거의 길,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랑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지금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다. 왜냐하면은 그때 5G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투자받고 수주받고 이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내년 내후년에는 엄청날 거야. 막 이러면서 주가가 멀티플을 엄청 주면서 올랐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투자 안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중간에서 투자할 거야. 나 좋아. 그러면서 유상증자도 엄청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 하면은 더 수익을 더 많이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가를 주수가 늘었으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빠졌던 부분인데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최근에 증설 다 하고 증자도 많이 했었잖아요. 이 증설하고 이게 매출로 발생되려면 거의 한 2, 3년? 예, 걸리다 보니까 그 멀티플을 이제 땡겨 왔는데 그 뒤는 확실히 그런 거잖아요. 뭐든지 이제 기대치가 초반에 많이 반영되고 나면 그게 확산되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기대치에 충족된 선 어느 정도 풀캐파 정도까지 생각했었을 때 이 풀캐파에서 한 번 더 증설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이 풀캐파가 돌아가서 매출이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룸 안에서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들이 좀 많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주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역할을 최근에 했던 종목들이 계속 내년에도 주도주냐, 또 아니면 올해 주도주를 보여왔었던 게 2차 전지하고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쪽들이라면 그 종목들의 다시 추세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지만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IT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디스플레이 섹터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이런 IT 하드웨어 섹터주들이 내년에 주도할 것이냐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견도 분분할 수 있겠지만 약간씩 뭐 시속 게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속 게임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후발에서 뛰쳐나오기 시작한 IT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죠. 우리가 올해 오른 주식들이 계속 또 조정 이후에 갈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이 이제 사실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메타버스주, 그 다음에 네. 이제 2차 전지 소재주인데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같은 아이템, 같은 테마로 연속적으로 그렇게 간 적이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상승이라는 게 항상 시장이 이렇게 뭐랄까요? 한쪽 테마가 지금 반도체가 최근에 움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보면 2015년도부터 꾸준히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연말이면? 아니 계속 추세가. 그러니까 2015년도 바닥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최근에 한두 달 안에 반짝한 게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면 이거는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컴투스가 이제 컴투버스 이제 어저께 공개하면서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거죠. 지금 메타버스 시장 환경이 지금 대세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뭐 NFT도 마찬가지가 됐고 오늘 보면 뭐 신세계가 서울 옥션에 뭐 투자하고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NFT 이제 투자하고 막 이런 쪽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NFT라는 거하고 이 메타버스라는 걸 순수하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걸 자꾸 뭔가 게임을 해서 돈을 벌어서 밖에서 내가 현금화를 해야지 하는 이런 쪽으로 연결을 자꾸 시키면 이게 또 자꾸 사행산업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NFT라는 개념이 이제 순수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뭔가 고유해, 나만의 뭔가 좀 갖고 싶은 뭔가 그 고유의 번호가 매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랑 메타버스는 아시다시피 뭐 어저께 컴투버스에서도 뭐 보니까 뭐 거의 완전 이제 출근 안 하고 집에서 해도 그 환경에 내가 접속해가지고서 그 회사에서 일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을 다 보여줬듯이 그런 부분들로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강하게 반영이 되는데 또 이런 생각 해보게 돼요. 내년에 코로나가 없어지면 그 환경에 대한 니즈가 계속 강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종식되지 않고 확산이 계속 되면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라면은 지금의 이 메타버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갈망, 시장의 욕망 이런 부분들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내년에 상반기 중에 뭐 오미크론이 대세종이 일단 지금 되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거 감기야 막 이래버리게 되면은 과연 지금의 이런 메타버스 환경을 사람들이 계속 환호하고 선호할까? 라는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사실 필요해요. 왜냐면 시장이 가장 지금의 적합한 환경을 가장 선호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도 지금의 선호하는 환경이 또 적합한 환경일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시장은 되게 간사하기 때문에 또 언제 손바닥 뒤집지 바꿀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메타버스나 지금 게임이나 뭐 이런 엔터나 뭐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지금의 환경이 딱 좋게 마련되어 있는 이런 섹터주들은 내년에 그런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좋을 때는 이게 항상 좋을 것 같은데 그 돌이켜보면 뭐 5G도 그랬고요. 그런데 맞아요. 지금 거의 뭐 4분의 1 토막? 그럼요. 거의 이 정도 났죠. 얼마 전에 뭐 수소차 이것도 뭐 엄청난 기대감 뭐 정부에서 국가 시책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올랐지만 결국 또 지금 그렇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라. 아 이거 말하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데 이게 우리 출연자 중에 한 분이 진짜요? 확인해라. 이 말. 아 그래요?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어요. 확인하면 늦었다. 그러네. 그 대신 의심이 들 때 사야. 그래요? 확인이 될 때 팔아라. 알았어요. 그럼 오늘 썸네일 제목은 그거. 의심이 들 때 사고. 확신이 들 때 팔아라? 그러네. 괜찮아요?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의심이 들 때 사고 확신이 들 때 더 사라? 아니야. 확신이 들 때
근데 지금 이제까지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확신이 들고 좋다 할 때가 이제 대부분 매도 시점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좋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분들은 이제 거의 고점 물리는 거고. 네, 맞아요. 아리까리 긴가민가 할 때가 살 때고요. 아유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서 달겨들 때가 항상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5G도 뭐 빠지고 싶어서 빠진 건 아닌데 오미크론이 이렇게 오미크론이 아니라 코로나가 이렇게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시장에 있어서 투자하실 때 있어서 항상 그래서 예상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는 게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맞는 그런 부분인 것 참 같아요.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주식시장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계속 맞아요. 환경이 바뀌고 맞아요. 뉴스가 새롭게 자꾸 튀어나오고. 정말요. 맞아요. 예. 하여튼 그런 유연함, 생각의 유연함. 내가 어제도 좋다고 한 것을 오늘도 내일도 환경이 바뀌었는데 계속 고집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아까 반도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기 시작한 것도 이 전기전자 IT 쪽이잖아요, 섹터. 일단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뭐 다시 또 모건 스탠리 쪽에서의 그 부정적인 리포트도 나온 거에다가 배당 그렇죠. 배당 매도도 있고 배당 매도도 있고 또 좀 시한 봉쇄. 그래서 생산 라인을 줄인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와 있고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지금 내년에 가장 좋아질 거다, 괜찮을 거다 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 뭐 자율차하고 이제 반도체 쪽들하고 뭐 카메라 쪽들 뭐 이런 쪽들인데 삼성전자 오늘 뭐 약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역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이제 배당 매도를 나오면서 이제 빠졌던 부분이 있었고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사실 그 시안 공장이 봉쇄될지 아니면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될지 그러니까 봉쇄를 안 하더라도 이제 지금 그 시안 자체를 이제 막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해진다라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 낸드 같은 경우는 뭐 전체 글로벌에서 그 시안 공장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그거 엊그저께까지 그 비율을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아무튼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낸드를 생산하는 전체 비율에서는 그게 30% 이상이 넘고 전체 글로벌로도 한 18% 이상인가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맞다라면. 아무튼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네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서 이제 잘 안 만들어지니까 삼성전자 이제 실적에 데미지를 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항상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면 제품 가격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한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뭐 플러스가 있지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는데 어제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미국 시장에서 오늘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이제 배당과 관련되어 있는 매도세가 기관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뭐 IT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변동성인 거죠. 반도체도 섹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섹터가 이제 기판 섹터가 되겠습니다. 뭐 DDR5 비롯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DDR5도 그렇고 이제 PCB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판 섹터주들 이런 쪽들이 이제 계속 좋다라고 하는 거죠. 메모리가 워낙 지금 내년에 이제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 지난번에도 아마 메모리 얘기는 해드렸을 거예요. 1분기까지는 그냥 슬로우하게 빠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계속 괜찮다. 다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봐가면서 그 안에서 좀 반도체 안에서도 계속 돌아요. 기판, 그 다음에 전공정, 후공정, 그죠? 그 다음에 공정 재료, 테스트, 뭐 계속 그 안에서도 뺑뺑이를 도니까 반도체도 섹터별로 정리를 해놓고 계속 그 순환매에 맞춰서 매매하는 전략이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카메라 환경 같은 경우도 워낙 좋고 자율주행차 때문에도 좋았고 이 메타버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게 또 카메라였었고요. 그렇죠. 자율차에도 좀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카메라 섹터 주들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또 기본적으로 전 오늘 LG 이노텍 막판에 막 올라오는 거 보고 미쳤네 미쳤어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쩜 이렇게 끝도 없어. 그러게. 근데 마침 또 LG 이노텍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카메라 조화 관련해서
지금 대응하는 걸로 사실 그 삼성전기를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근데 삼성전기 흐름은 어때요? 지금 다들 삼성전기 가지고 관심 많으시죠? 왜냐하면 지금 LG노텍 가고 나면 삼성전기가 못 갈 일이 뭐가 있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안 오를 때도 서로 비교를 했는데 네, 맞아요. 오를 때도 좀 비교를 해봐야죠. 삼성전기도 최근에 이제 패키징 기판 좀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출연했던 방송 2주 전인가? 거기 제목에 보면 삼성전기, LG전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갈 때 됐다고 막 이런 게 아마 있었을 거거든요. 찾아보면은. 근데 아무튼 삼성전기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수급만 놓고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한 3일 팔긴 했지만 기관이 최근에 좀 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같아요. LG노텍 없고 뭐 기타 등등 없는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삼성전기라도 채워놓자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분명히 근데 삼성전기도 뭐 MLCC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다 마찬가지게 이게 전기차, 자율차 이런 부분들이 조금 풀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계속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뭐랄까 시총이 조금 무거운 편에 속해요. 그리고 항상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실적 대비해서 좀 어느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고평가돼 있다라는 옛날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은 삼성전기 저는 나쁘지 않게 봐요.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1등주,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고 나니까 이제 뭐 2등들 LG전자, LG디스플레이, 뭐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 붙어주는 거죠. 그게 코스예요. 코스대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기도 그냥 뭐 차트만 단순히 놓고 보시면 제가 예전에 여기 그어드린 뭐 선도 있지만 이렇게 지난주에도 분석 한번 해드렸잖아요. 고점이 낮아지던 고점을 이제 백기니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그대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삼성전기도 핸디캡이 있는 게 20만 원대 여기 좀 강하게 돌파 시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여기가 계속 걸려 내려오는 부분인 거죠. 여기 제가 손 넣었잖아요. 지금 이 초록색 있는 선, 요 부분이 계속 좀 막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20만 원을 강하게 뚫어 주어야지만 다시 또 변화가 생긴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삼성전기를 사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20만 원 저항 맞고 떨어졌을 때 나중에 좀 조정을 활용을 해서 그때 좀 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 뭐 사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직 갭이 남아 있잖아요. 네. 저같이 갭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 전 나중에 이게 솔직히 안 메꾸고 그냥 가야지 더 많이 가요. 왜냐하면 안 메꾸고 그냥 가고 나중에 시세 낸 다음에 나중에 내려와서 메꿔도 상관은 없지만 이 가까운 데 갭이 있으면 좀 메꾸고 가는 게 좀 마음적으로는 편하기는 해요. 근데 이 갭을 지금 당장 메꿀 필요는 없지만 간다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주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시장 환경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혹여라도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오면 그때는 제가 봤을 땐 찬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지금 삼성전기 지금 자리에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분할 매수 추천드리고요. 지금 오늘 보시면 3일 정도가 지금 계속 19만 2천 원, 3천 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19만 2, 3천 원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를 안 깨고 거래량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면은 뭐 근데 거기다 막 외국인이나 기관이 막 퍼붓는 그런 거 말고 수급적인 그런 불편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시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모으다가 막 훅 빠져서 여기를 메꾸러 내려왔다 그러면은 땡큐 뭐 이러면서 좀 더 해보시는 거.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삼성전기도 이평선들이 지금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지금 마냥 싸지는 않은데 지금 이게 빠졌던 60일선이 지금 우상향으로 터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조정은 계속 좀 매수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 들어오면은 좀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뭐 최근에 이슈가 됐던 뭐 반도체 패키징 뭐 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공장 뭐 짓고 증설하고 뭐 이러려면 시간 좀 걸리는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뭐 이쪽 섹터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이 잘 되면은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또 약간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튼 18만 5천 원, 뭐 19만 원 요 정도 혹시 밴드 안으로 확 들어오면은 더 좋은 기회고 19만 원 이하로 안 내려와도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는 자리상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저 박진희 부장님이 좋게 생각하는
아, 요거 관심이 자꾸 가는데 촉이 오는데라고 생각하는 주식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쪽을 계속 좋게 보고요. 그다음에 뭐 1월장에도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단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통적으로 또 그래 왔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만약에 종시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좀 위력이 깨진다라면은 지금처럼의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관점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관점,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박살났던 섹터주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준에서 뭐 테이퍼링하고 이제 금리 인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그 과정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고 연준은 그 다음에 인플레를 눌러주는 거잖아요. 최근에 눌렸던 인플레가 이제 물가가 조금씩 조정받았던 건 이제 중국의 영향이 있었고 이 영향이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뭐 1월 중에 혹시라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붙었다. 그러면 또 시장이 한번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상태에서 봤을 때 그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다라면은 상반기 중에 뭐 1, 2월 중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한번 커질 수가 있고 그 커지는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때문에 올해 최대 피해를 봤던 섹터주들하고 만약에 그런 지정학적 그런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면 우량주를 사셔야 되는데 그때 저는 사시는 게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코로나 피해주도 피해주겠지만 IT 섹터주들의 흐름은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시각도 최근에 보면은 제가 계속 이제 카메라도 많이 강조해 드렸었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도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지만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디스플레이 쪽 좋다. 디스플레이 쪽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랑 삼성이랑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협업 관계로 갈 수 있는 상황들. 왜냐면 삼성이 LG 디플한테 이제 오더를 줘서 LG 디플 패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뭐 삼성 TV를 뜯었는데 뒤에는 LG 패널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되게 가능성 높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요즘 꽤 올라오지 않았나요? 많이 올랐어요. 바닥 찍고. 네, 제가 LG 디스플레이도 이번 주 초부터 계속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보시면은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패널 가격도 일정 부분 이제 계속 빠지다가 좀 안정세를 보일 것 같고 이제 삼성이라는 큰 이제 벤더를 다시 이제 만나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분 이런 말씀 드려요. 메타버스고 뭐시고 간에 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좋아야 된다. 아니 눈으로 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메라 화질 때문에도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찍어야지 뭐 메타버스고 뭐고 되는 건데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카메라가 좋게 찍었는데 표현이 잘 안 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게 고사양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화면에서 또 잘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좀 뭔가 좀 OLED라고 하는 부분들 보면은 TV 보면은 뭔가 좀 확실히 화질이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로 해도 브라운관은 없어서 못 보겠지만 옛날 걸로 보면 확실히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디스플레이도 이제 고사양화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면적도 커지는 부분들. 집에 다들 이제 한 100인치 TV 정도는 다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걸요? 제가 집에 75인치인데 작아. 처음에 살 때는 너무 컸는데 지금은 작아. 느낌이. 사람 눈이 되게 간사한 것 같아요. 자꾸 적응을 하면서 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지고 대면적이 되고 더 촘촘해지고 뭐 4K, 8K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이제 고사양화되는 부분들.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소재들을 뭐 부품주들, 뭐 다 장비주들 이런 뭐 지금 장비주들까지는 안 움직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움직일 것 같긴 해요. 지금 어디까지 움직여요? 소재죠? 지금은 예, 소재 쪽들. 지금 보시면 지금 LG 디스플레이 이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소재 부품 쪽까지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이거 보면은 예전에 이거 되게 오래전에 그려놨던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그려놨던 건가? 아무튼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27,000원대가. 근데 지금 이제 저점을 찍으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 이제 돌렸죠. 쭉 여기 보시면 이제 커브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추세 돌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움직임은 직전 고점까지 가기 위한 일단 움직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고점까지 일단 열어놓고 오늘 거래도 많죠. 수급도 보시면 오늘 증권 쪽에서는 좀 팔았지만 연기금이 꾸준히 받아주고 있고요. 투신과 사모펀드, 외국인 미쳤죠. 지금 오늘 100만 주 넘게 샀습니다.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다 땡겨줬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역시 흔들려서 조정 들어오면 20일선 안 깨는 수준에서는 산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22,000원 정도를 최대 지수는 설정하시고 이 종목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23,000원대 뭐 한 초중반이라도 혹시 흔들려서 들어오면 매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아유 여기 직전 고점까지 간다라면은 꼴랑 10% 남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면 예전 과거 영광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보는 그림에서는 적어도 35,000원 이상 37,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최악으로 못 갔다 싶어도 제가 볼 때는 여기 33,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다. 왜냐하면은 이 가격이 줄을 그어 보면 물론 여기 3만 원의 고비가 한번 있긴 해요. 여기서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막히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가 계속 지지력을 보여줬던 가격인데 찍고 밀렸기 때문에 27,000원에서 걸리긴 하겠지만 뚫어내면은 3만 원, 여기 33,000원 정도까지 좀 열려 있다라는 생각으로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카메라가 LG 이노텍이 가니까 하이비전 시스템, 뭐 그다음에 MC넥스, 나무가 뭐 파트론, 뭐 그 외에 뭐 엄청 많이들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많이들 가기는 가요. 근데 요거하고 그다음에 뭐 소재 쪽에서 보면은 덕산 테코피아. 이것도 OLED 디스플레이 소재 쪽들입니다. 근데 일단 이런 소재단 혹은 이 그 벤더사들 이거는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가야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기본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아니어도 다른 데도 납품은 하니까 이런 소재주들은 굳이 LG뿐만 아니라 그, 뭐 그 섹터 자체가 가야지.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덕산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는 되게 괜찮은 회사거든요. 근데 덕산 뭐 하이메탈, 덕산 테코피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기는 한데 덕산 테코피아도 최근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이 회사가 예전에 좀 전환사채 좀 발행하고 이러면서 좀 눌려 있었었는데 그게 조금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조금 거래 붙이면서 올라오고 60일선 터닝 하려고 그러고 20일선도 터닝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8,000원대 중반만 강하게 안 깬다면 변동성을 활용해 보시고 최근에 근데 5일선을 타고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장중에 조정이 큰 폭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덕산 테코피아는 좀 조정받을 때 5일선을 안 깨는 조정이다. 뭐 시장 때문에 21선까지 왔네 그러면은 한번 좀 해보시면 합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상승할 때부터 거래가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덕산 테코피아도 추세를 좀 더 강화시켜서 움직이면서 가격적으로는 여기 한 32,000원대 네, 여기 넘어가기 시작하면 추세 좀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디스플레이 섹터 쪽에서는 좀 같이 봐주시면 되시고 역시 또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점 이것도 이쪽이죠. 추세가 되게 좋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계속 풀리고는 있지만 저점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여기서 확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저점을 꾸준히 이렇게 올려오고 있고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평선이 여기서 한번 확 벌어졌었잖아요. 이평선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 한번 이제 벌어졌던 이평선이 이거 제가 연필로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평선이 이제 확 벌어졌었다가 이건 뭐죠? 뭔가 또 잘못 건드렸나 본데요. 죄송합니다. 다른 걸 눌렀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평선이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확 한번 눌렸다가 저점을 이제 꾸준히 올려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도 지금 고점이 다시 이제 뚫리면 한 번 더 추세를 좀 강하게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섹터주들은 좀 같이 다 봐줘야 되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폴더블과 관련해서도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UTI 같은 경우 이제 울트라 싱글래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휴대폰에 위에
이제 디스플레이인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존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쓰던 거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강화 유리 같은 거죠. 얇은 유리 글래스. 그거 이제 접었다 폈다 해도 이제 깨지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울트라 신 글래스인데 UTI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돌리기 시작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른 것들보다는 좀 있어 보여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고점 찍고 꽤 빠졌죠. 그랬다가 이제 저점을 찍고 최근에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여기 직전 고점 부근이 여기 16,000원까지 이제 거의 왔거든요. 여기 돌파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9,000원, 뭐 2만 원 정도까지도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좀 실리기 시작했다라는 점, 요 점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단기로만 놓고 보면은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점이랑 거래가 붙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서 보실 수 있겠고 기관 수급보다는 좀 외국인 수급 좀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종목은 말하고 싶은 게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2개만 얘기해요. 아니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을 좀 함께 보시고 저는 바이오도 저는 근데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주식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바이오 보니까 요새 막 메지온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바이오가 아닌 것 같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해서 다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메지온 같은 주식은 정말 꾸준히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대단하더라고요. 오늘도 14% 올랐는데. 바이오들은 원래 올라다가 다시 꺾어져야 되는데 요새 보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것들이 이제 많이 요새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긴 한데 요새 조금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게 이제 오스코텍이었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거래도 붙기 시작하고 오스코텍도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 레포트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내년이 기대된다. 내년부터 확실히 돈을 번다. 로열티부터 시작해서 들어올 게 많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좀 달라진다라는 시각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오스코텍인데 보면 최근에 이제 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좀 많이 샀어요. 오늘은 좀 팔기는 했는데 많이 샀고 외국인은 이제 꾸준히 샀다가 이제 일부 좀 팔긴 했습니다만은 요거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는 이제 보는 게 이제 몇 개 딱 정해져 있어요. 뭐 NK맥스 뭐 이런 식으로 오스코텍 이런 식으로 좀 기관이 좀 많이 좋아하고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긴 하는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기사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요거 많이 키워준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마이크로바이옴이랑 관련 있는 회사들 내일 조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던 이제 지노맨 컴퍼니 이런 애들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쪽 하는 애들이고 마이크로바이옴 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내일 좀 움직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씩 움직이면서 방향 전환하고 수급 좋아지고 있어서 뭐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오스코텍은 조금 그래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 엄청나게 좀 빵꾸 뻥 뚫린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가지 않을까요? 매꾸러.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LG전자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LG전자도 혹시 시장 때문에 좀 밑으로 밀려서 내려오는 흐름이라면은 역시 좀 더 들어가도 된다. 다만 이제 LG전자는 LG전자 지금 좀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시점에서도 살만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는 충분히 좀 가진 분들의 영역이라고 보세요? 지금 애매한 영역. 애매한?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여기 14만 원을 넘어가야 LG전자의 변화도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4만 500원이거든요. 근데 약간 뜸들이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애플카라는 이슈가 붙어줘야지만 이제 LG전자가 확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인데 LG 디스플레이는 애플카도 있지만 애플 이제 XR 때문에 이제 가는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기본적으로 LG전자는 이제 좀 이제 60일선이 이제 좀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기 시작하는 거랑 20일선 돌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 좀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LG전자를 난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13만 원 한 중반? 혹시 뭐 그 이하 때 내려오면은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LG전자는 그 LG 그 배터리죠. LG와 그 배터리 그 충당금 쌓은 것 때문에 이제 지난번 실적이 좀 안 좋았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서히 조금 탈피해 나가는 과정이긴 한데 이게 지금 박스가 좀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는 이게 박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14에서 이 17 사이에 이 박스가 있었고 이 박스 중단인 여기 15만 5천 원이 깨지면서 급락하기 시작한 거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가면은 여기 15만 5천 원 부분에서는 한번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 염두에 두세요. 제가 봤을 때는 15만 원 한번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한번 줬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는 전략 이런 부분들로 한번 LG전자는 조금 접근해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LG전자도 지금 연기금 계속 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 수급은 좀 막 지금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개인들도 이게 웬 땡이냐 이렇게 올라오냐 그래서 팔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여라도 뭐 애플카 이슈라든지 뭐 기타 등등 뉴스로 확 올라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LG전자도 한번 줬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접근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주식을 들고 가는 전략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었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주식을 무조건 사서 들고 가는 거는 아니 되옵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랑 또 얘기도 했어요. 1월달, 2월달에 이제 IPO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60조가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럼 어떡해요. 주식시장 대형주들 또 못 가고 2차 전지주들도 또 계속 못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애널리스트가 하는 말이 이런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만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다른 2차 전지 주식을 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여서 네. 그랬더니 막 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당히 미비할 거고 보통의 2차 전지 ETF들이 다 LG 화학을 많이 담고 있대요. 그러면 LG 화학을 빼내고 그걸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LG 화학만 피하면 된다라는 거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LG 화학을 빼고 그걸 넣을 거니까. LG 화학 대신 에너지 솔루션만으로 그 비중을 교체하면 되니까 네. 그거를 매도하고 그만큼 사면 된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제 ETF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비중 조절하는 부분 얘기 나와서 제가 아까 그런 거 어느 타사에서 받은 게 있어가지고서 봤는데 이 화면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LG 화학 주주들에게는 정말 더 안 좋은 소식인데. 화나죠. 그죠? 네, 이게 커질지 잠깐만. 커졌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타사에서 이제 받은 건데 하나금융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걸 봤더니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말에 상장했을 때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를 이제 표로 보여줬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애널리스트도 0점 몇몇씩 빼낼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대형주 단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MSCI에서는 이제 3,300억 정도 들어오겠죠. 아시아도 마찬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한 6,500억 정도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산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살려고 달겨들고 LG 화학은 빼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뭐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섹터주들 지금 보여주고 있죠. LG 화학, LG 화학 우선주, SDI 이노베이션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LG 화학에서 빼낸다라는 부분이 크기는 커요. 금액적으로는. 근데 요 부분이 또 있고 근데 여기 ETF 쪽에서는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MSCI에서는 이미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덜 빼지는데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이제 바뀔 거거든요. 거기서도 보시면 이제 LG 화학 빼낼 분이 한 1,300억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200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비중 차지하죠. 지금 그러네. 보시는 대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빼내는 부분들 보시고 특히 2차 전지 ETF 쪽에서 좀 많이 빠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 정도 있잖아요. 지금 2차 전지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타이거, KRX 2차 전지, K뉴딜. 여기서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2,000억, 뭐 1,200억, 여기 1,240억. 이렇게 하니까 합계가 4,700억 정도 되잖아요. 요거는 또 편입하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발생한 금액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솔루션은 좀 채워넣는 대신에 다른 쪽에서는 조금씩 빠진다.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도 다른 시가총액 큰 다른 대형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빠지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점 몇몇씩 정도 빠진다. 그래서 MSCI 지수 리밸런싱 이 부분하고 이제 코스피 200 리밸런싱 부분 이런 부분들만 살짝 좀 그 타이밍 때 그거 지나갈 때까지는 조금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주가 빠지는 게 아니라 못 가겠죠. 지지부진하는 그런 흐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 뒤에도 뭐 이제 큰 것들이 이제 상장을 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형주들은 좀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대형주를 파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대형주들을 안 사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팔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안 사서 안 가는 거잖아요. 이제 적극적으로 살 이유가 없죠. 그 돈 잘 가지고 있다가 에너지 솔루션 사야 되니까. 그 시기에 이제 그 에너지 솔루션을 담기 위해서 다른 걸 안 사는 거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은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장했을 때부터가 문제인 거죠. 상장하기 전보다 오히려 상장한 뒤가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상장하고 나면 그걸 사기 위해서 대형주들을
안 사니까 못 가는 거지 많이 팔아서 못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섹터에서도 그런 부분들 2차 전지에서 이제 LG 화학을 이제 빼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는 하셔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시는 분들은 좀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좀 일단 그쪽은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LG 화학 주주분들도 한번 잘 물론 이게 그 100% 맞을 거라고 보면은 안 되고 맞아요. 여러 가지 변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럼요. 어쨌건 지금 합리적으로 이러한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저희 애널리스트도 뭐 그런 말을 제가 LG 화학은 그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예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LG 화학 주주분들은 또 이미 좀 근데 이미 좀 마음에 각오하신 분들도 있고 주가가 또 이미 많이 빠져서 뭐 걱정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나중에 생각해 보면 LG 화학도 뭐 이런 생각 그냥 저만 생각했는데 예전에 그게 LG 생명과학이랑 막 이것저것 다 합쳤던 거잖아요. 혹시 또 나중에 이렇게 다 이렇게 쪼갤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돈을 버는 회사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고. 그럼요. 왜냐면 LG 화학 자체가 요새 화학주들이 안 좋아서 못 보는 거지 화학주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아요. 주가 자체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워낙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LG 화학을 지금 안 좋아라 하는 거지 LG 화학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결국 또 그렇게 되고 나면 또 제 가치를 찾아가는 순간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LG 에너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악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거를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손실을 보고 손절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버티고 장기적으로 내가 산 이상의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볼 것이냐. 왜냐하면 화학이라는 게 화학 섹터 애널들이 말하기를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2분기 이후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LG 화학뿐만 아니라 뭐 롯데케미칼이나 뭐 대한유화나 이런 화학 섹터 전반에 대해서도 뭐 그런 룰을 조금 적용을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화학주들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내가 이거 끊으려고 그러셨죠? 이 챕터를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한 거 느꼈어요? 여기 유리벽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니, 이제 그 마무리를 하면 다시 시작이 되고 마무리를 하면 또 시작이 되고 알겠어요. 입 찢어질 뻔한 거예요 오늘? 아니 내가 그래도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냥 셀프로. 근데 내일이 이제 전체 시장 마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많이 아쉬워요. 사실 저는 준비하고서 이제 내년도 전망이랑 내년도에 좋아질 섹터나 아니면 안 좋아질 섹터나 그 섹터별로 다 하려고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또 시간이 앞에서 너무 시간을 잡으니까 뒤에를 못 하잖아. 그거는 다음 해드릴게요. 오케이. 그래도 간단하게. 아니야. 근데 그 전에 오늘 우리 낮에 라이브 방송할 때 우리 박진희 부장님한테 그 종목 상담 하기로 했던 게 있어요. 일단 자이언트 스텝하고 크래프톤 이 두 가지 한번 좀 봐주세요. 자이언트 스텝은 내가 진짜 바닥에서 말씀드린 종목이었었는데 예전에 정말로 그때부터 시세 많이 났었었는데 뭐 많이 계속 많이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자이언트 스텝이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상 권리락 여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상도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 생각은 그래요. 이제 무상 물량, 유상 물량 그거 들어올 거 생각하면 주가가 강하게는 현재로부터는 그 물량 다 소화할 때까지는 못 갈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무상이 100%이기 때문에 주식수 2배 늘어나죠. 유상증자 또 했잖아요. 유상 또 들어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그거 물량 들어오면 판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던 주스만. 주가는 이렇게 고점인데 무상 물량, 유상 물량 들어오면 당연히 차익 실현 하고 싶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거 고려하면 그냥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인 호흡으로 보면 그 물량 들어올 때는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피하고 싶으시면 그 물량 들어올 때 그 날짜 좀 체크해서 그 전에 조금 피했다가 오히려 그 물량 들어왔을 때 많이 빠지면 다시 되사는 전략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주가상으로도 이제 직전 고점인 여기 8만 원 부분에 두 번의 이제 고점이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다시 강하게 넘지 못하는 수준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물론
쭉 잘 많이 올라와서 고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지만 이게 유상이랑 무상이랑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빠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본다라면은 수급도 지금 뭐 굳이 막 세게 들어오는 부분들도 사실은 없고 그래서 지금 무승 유중 걸려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그 물량 들어올 때 타이밍을 보시는 게 맞겠고 그 이후 흐름을 보고 물량 터졌을 때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무증 받은 물량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무증 들어오는 건 이게 빵원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들어올 거 감안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100주 있었으면 50주가 된 거잖아요. 이 50주를 잘 좀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50주를 좀 고점에 잘 처치를 해놓고 처치? 네. 아, 좀 그런가? 잘 정리하고 좀 말이 그랬네요. 좀 잘 아니 무슨 전쟁하는 것 같아. 적군을 처치해. 잘 매도를 좀 해놓고 그다음에 유상증자도 이제 아마 이게 권리가 어제까지인가 아마 거래됐었을 것 같아요. 신주인수권부 거래된 게 예전에는 유상증자 한다고 그러면 그냥 훅 빠지고 끝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권리락 당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신주인수권이 거래가 되거든요. 일주일 정도. 그럼 그 신주인수권을 나는 유상증자 안 받을래. 그럼 그 신주인수권을 팔아서 수익을 얻고 나는 유상증자 받을 거야.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은 신주인수권이 이제 5일 정도 거래되다가 상폐가 되거든요. 가끔 전화 오시는 분 있어요. 무슨 문자 왔대 상폐된다고 내 주식이. 근데 그거 주식이 상폐되는 게 아니라 그 신주인수권이 상폐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을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물량이 좀 분명히 나중에 터질 수 있다. 그 부분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그런 이러저러한 장단점으로 인해서 예상하기 좀 어렵기는 하니 그러니까 일단은 리스크 피하는 차원에서 그 전에 정리하고 그 후에 모습을 흐름을 보면서 결정을 하자. 저는 왜냐면 이게 저가가 아니라 고점권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증 무증이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증 받으신 분은 고점에서 많이 멀진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 돈이다 그러면 일단 갖고 있는 거는 좀 장중에 고점에서 잘 팔아놓고 나중에 이제 무증 물량이랑 유증 물량 이거 두 개 가지고만 조금 플레이를 하면 좀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뭐 사실 안 오른 건 아니잖아요. 많이 올랐죠. 오를 만큼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좀 뭐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뭐 게임주도 뭐 난리 났잖아요. 메타버스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컴투버스 때문에 뭐 컴투스 홀딩스 이틀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의 시장의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코로나 확산이랑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코로나 확산이 꺾이는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종목들도 쉬어가는 포인트가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해요. 게임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나빠질 것 같다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런 쪽도 살짝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으니까 요 자이언트 스택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얼마에 팔아라 얼마에 뭐 이렇게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근에 계속 75,000원을 강하게 못 넘고 있으니 뭐 내일하고 뭐 1월 초 해가지고 75,000원이 강하게 못 넘어가는 흐름이 계속 나왔을 때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놓고 그 다음 플레이를 조금 대비하고 나중에 유증 물량이랑 무증 물량 풀렸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 그 부분을 조금 활용하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크래프톤 들어가 볼까요? 크래프톤은 정말 그 가치에 비해서 좀 싸게 형성이 돼 있다 이런 시장의 반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르는 주식. 제가 마음 먹었잖아요.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6개월, 1년 지나기 전까지는 단기만 해야지, 트레이딩만 해야지. 좋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계속 보호해서 물량이 풀리거나 이러면서 힘들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뭐 이거는 제가 뭐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크래프톤도 최근에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약해요. 지금 게임주 대장주가 위메이드, 그렇죠. 컴투스 홀딩스 이거 두 개잖아요. 오늘도 아까 공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젠도 위메이드랑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또 내일 달라지는 그림 나오겠죠. 최근에 썬데이 토즈도 그랬죠. 뭐든지 다 이제 위메이드 생태계 쪽으로 연결되고 컴투스 생태계 쪽으로 계속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크래프톤이나 카카오 게임즈는 상대적으로 지금 약하단 말이에요. 시총이 너무 크잖아요. 일단은 시총이 크고 일단은 지금 신규 상장주고 그래서 뭐 향후에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물량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있고.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시면 이제 원게임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게임 그 옛날 배틀그라운드인가요? 맞죠? 네. 그거
말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게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전을 좀 봐야 되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예전에 주가가 여기서도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조정이고 매도가 더 많은 모습이다라는 점이 조금 많이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최근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은 사지만 이거는 뭐 MSCI 지수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걸 수도 있고요. 기관이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풀려가지고 팔 수 있는 물량들이 나오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관 수급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고요. 제가 이 회사를 뭐 다 뜯어보지는 못하고 지금 바로 들어가지고서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 드리기는 하는데 또 제가 또 게임을 잘 몰라요. 제가 게임은 이렇게 맞추는 퍼즐 게임이라고밖에 몰라요. 근데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게임 회사니까 잘 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유저 입장에서 보면 저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단순히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는 21선이 꺾였다. 그 다음에 61선도 하향으로 터닝하면서 완만해졌다. 결론적으로는 추세를 강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지만 거래량이 일단 붙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여기 49만 원 부근에 좀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이 가격을 강하게 돌파해야 추세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49만 원. 요 가격에 근접하는 흐름. 요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뭐 뭔가 좀 호재성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랬을 때 저는 한번 매도를 해서 리스크를 끊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1선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21선을 단숨에 tum지는 못해요. 전략적으로 보면 이제 21선을 더 끄집어 내려서 평평하게 만들려면 주가가 거기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이걸 확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급등을 해야 되잖아요. 확 돌려서 주가가 급등하려면 결국은 49만 원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줘야지만 뭔가 변화가 나온다. 다만 이제 49만 원, 50만 원의 저항대가 강력하니까 개인적으로는 한번 그 가격 정도 오면은 이슈를 물론 봐야 되겠지만 매도를 해서 리스크를 좀 줄여놨다가 다시 조정 받았을 때 한 47만 원 정도 단에서의 지지가 확실하다라면은 그때 다시 좀 재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게 앞에 백데이터가 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백데이터가 짧은 종목들은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크래프톤은 정확한 거는 50만 원, 49만 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가 실려줘야 변한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거든요. 그 부분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하신 1월장 전략 그리고 내년 섹터별 예상 주가 혹은 성장성 이런 거는 우리 다음 시간 1월 달에 첫째 주 하겠습니다. 네, 하는 걸로 하시죠. 그날은 이것만 할게요. 글쎄 뭐 그게 뭐 항상 그 얘기 있잖아. 항상 시작할 때 계획은 있으나 말하다 보면 그 계획은 사라지고. 저희 지점에서도 저 맨날 박 부장님은 지금 5년째 입으로만 다이어트 한다고. 아, 똑같아요. 다이어트 하려고요? 아, 저 맨날 지금 입으로만 다이어트 5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아니 뭐 그 다이어트 하시면 지쳐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이 에너지가 계속 넘치는 모습을 보려면 그냥 더 드세요. 이 유지하시면 그런 얘기세요. 먹는 거에 비해서 덜 찐다. 아. 이게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먹는 거에 비해서 덜 찐다고 다들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 보시는 분들은 또 우리 그런 박진희 부장님의 그런 활발함, 그런 에너지를 또 좋아하는 거니까. 예. 하여튼 뭐 그렇다고 계속 다이어트 하지 마시라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좀 빼고는 싶어요. 너무 제 옛날 사진을 어저께 집에 막 굴러다닌 게 있어서 하나 봤더니 세상에 얼굴 요만한 거 있죠? 그 많은 그 중년 여성들이 그 뭐지 싱글 때, 처녀 때, 아가씨 때 그 모습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딱 보면서 나 이때도 뚱뚱했었는데 지금에 비하면 엄청 날씬하네? 막 이런 사진인 거죠. 정말 그래서 내가 완전 반전인데. 진짜로 와서 그때 그 사진이요. 아기 낳고 이제 부어가지고 있었던 사진인데 엄청 날씬해요. 어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되네 뭐. 아니에요. 아니 뭐 하시라면 힘들다 그러고 하지 말라면 또 해야 된다 그러고. 여자는 평생 다이어트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뭐 잘 모르니까. 네, 하여튼 오늘 대표님도 다이어트 하시면서. 저요. 자꾸 뱃살이 자꾸 나와가지고. 괜찮아요.
남자는 뱃살 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 마르면 보기 안 좋아요. 예, 저도 하여튼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봐야죠. 자꾸 먹방을 보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야식을 먹게 돼가지고. 저도 먹방 엄청 봐요.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박진희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오늘 정말 역동적인 하루가 아니었나. 뭐 진짜요. 엎치락 네. 뒤치락. 네, 하여튼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하셨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내일장 그리고 내년 1월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1년 뒤에 만나요? 아, 이거 너무 식상한데? 너무 썰렁한 농담. 그래요? 아, 요새 저는 이게 진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새해가 새해 같지가 않고 뭐 우리 코로나 전국 때문에 그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 이제 식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 뭐 별로 그 감흥이 없어.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아유 뭐 올 한해 수고했어요.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해봐요. 그럼 뭐 그래봤자 며칠 뒤인데. 아니 그래봐야 주말 지나서 다시 네. 다음 주에 봐. 그러니까요. 이게 12월 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연속성, 예. 연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죠. 올해 한 해. 네버 잘 엔딩 마무리하시고 토크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게. 다음 주 우리는 수요일 수요일 저녁에 만나시는 걸로 하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